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연관성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연관성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본 원리,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연관성 분석, Association Analysis 많이 들어보셨나요? 연관성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고 현황 진단 모형입니다. 데이터 내 변수 간의 관계나 규칙을 발견하는 기법입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라벨, 정답이 없이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관성 분석에는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의 구분 없이 데이터 내에서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찾아내기 때문에 바로 비지도 학습이고요. 현황 분석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관성 분석이 바로 현황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인데요. 과거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런 현황을 분석을 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특정 이벤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현재 상태나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 분석, 즉 마켓 바스켓 애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이런 장바구니 분석에서 고객이 함께 구매하는 상품 간의 연관 규칙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유를 산 고객 중 70%가 빵도 함께 구매한다. 이와 같은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우유 옆에는 빵이 있을 수도 있고 빵 옆에는 우유 상품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맥주를 많이 사더라 라고 해서 기저귀 판매 가판 옆에 맥주도 함께 판매를 하고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 내 변수 간의 관계나 규칙을 찾는 것이 바로 연관성 분석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장바구니 분석은 연관성 분석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연관성 분석에는 장바구니 분석 외에 어떤 이런 행동 원리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분석이 연관성 분석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에서 어찌 보면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연관성 분석의 여러 장점 중에 중요한 것은 직관적 해석이고 비지도 학습 기반입니다. 지지도, 신뢰도, 이런 향상도 등의 지표로 규칙 해석이 쉽습니다. 어떤 마케팅, 리테일 등 비전문가도 결과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기반입니다. 라벨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미리 정의된 목표 변수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패턴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 연관성 분석은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죠. 그리고 광범위한 적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소매업, 뭐 의료, 웹로그 분석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되고 이런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과도한 규칙 생성, 그리고 인과관계 미확인,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과도한 규칙 생성은 낮은 지지도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너무 많은 규칙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규칙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이즈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필터링 없이 사용 시 의미 없는 어떤 정말 의미 없는 연관성에 주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관성이 인과관계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시를 했던 것처럼 우유를 산 고객 중 70%가 빵을 산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우유를 샀기 때문에 빵을 산 건지, 빵을 샀기 때문에 우유를 산 건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의 판매를 할 때도 우유도 팔고 우유도 판매를 하는 곳에 빵도 팔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파라미터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지도, 신뢰도, 이 인계값 설정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적절하다는 그 인계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경험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희소 데이터 문제도 있습니다. 해당 거래당 항목 수가 적거나 항목 종류가 오히려 너무 많으면 빈발 항목 탐색이 어렵습니다. 계산 복잡도가 증가해서 메모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해석의 한계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어떤 리프트나 컨피던스가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기본 원리가 중요하고요. 자, 이 연관성 분석의 개념은 만약 A가 발생하면 B도 발생한다. 즉 A, B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와 같은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연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고객 구매 내역을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발 항목 집합, 즉 Pre-current item se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빈발 항목 집합과 연관 규칙, association rules 이런 연관 규칙을 도출합니다. 고객 구매 내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떤 빈발 항목을 취합을 하고 거기서 연관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연관성 분석의 핵심 개념이고요. 자, 구조와 용어, 아이템, 분석 대상 개별 항목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빵, 맥주가 있겠죠. 아이템 집합,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데 함께 발생한 항목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우유와 빵을 매번 같이 사더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아이템 집합이고요.
트랜잭션이란 한 번의 구매나 이벤트 데이터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 A의 구매 목록 등이 있겠죠. 빈발 항목 집합, 프리퀀트 아이템 셋, 우리가 임계값을 설정을 한 특정 지지도를 넘는 항목 집합을 빈발 항목 집합, 즉 프리커런트 아이템 셋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표, 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지지도 서포트라고 하고요. 특정 항목 집합이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 항목 집합이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자, 서포트는 A에서 B, 즉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즉 이 말은 전체 거래에서 A와 B가 모두 포함된 거래의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 100건 중 우유와 빵을 함께 구매한 경우가 20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우유와 빵의 지지도는 바로 0.2가 되는 겁니다. 자, 신뢰도, 컴피던스라고 하고요. A를 구매한 고객 중 B도 함께 구매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찌 보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컴피던스의 공식은 A에서 B, A와 B가 모두 포함된 거래의 수 나누기 A를 포함한 거래의 수, 이게 컴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유 구매 50건 중 20건이 빵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컴피던스 우유에서 이 빵은 어떻게 되나요? 우유와 빵이 함께 포함된 거래의 수 20 나누기 우유 구매 건, 즉 50이 되는 겁니다. 컴피던스는 0.4가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향상도 리프트는 A와 B의 관계가 우연인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리프트 A에서 B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컴피던스 A에서 B 나누기 서포터 B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이 주요 지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지지도를 먼저 분석을 하고 신뢰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향상도 리프트를 구해서 A와 B의 관계가 우연인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지지도와 신뢰도의 임계값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좀 전에 우리가 개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도와 신뢰도에 대한 임계값 설정이 경험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인지를 확인해 보면서 그 임계값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가 1이라고 하면 A와 B는 독립적이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즉 독립적이다는 말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가 되겠죠. 리프트가 1 초과라고 하면
양의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A와 B가 우연이 아니라 실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리프트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음의 연관 관계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어찌 보면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연관성이 있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규칙이 우유에서 빵입니다. 리프트가 1.5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구매한 고객은 빵을 구매할 가능성이 일반 고객보다 1.5배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리프트가 1이라고 하면 A와 B는 독립적이라고 했죠. 과자에서 음료라고 보면 리프트가 1이라면 과자 구매와 음료 구매 간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서로 따로 논다. 이 얘기죠. 그리고 리프트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음의 연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이 다이어트 제품에서 초콜릿이라고 할게요. 리프트가 0.7이 나옵니다.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 연관성이죠. 그럼 해석을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초콜릿을 일반인보다 0.7배 덜 구매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관성 분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높은 리프트가 항상 유용한 규칙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지도가 너무 낮으면 드물게 발생하는 우연한 연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가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 향상도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리프트만 보지 말고 이 지지도와 신뢰도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높지만 이 향상도가 높지만 지지도가 낮으면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낮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관성 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 단점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많은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자, 비즈니스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연관성을 발견했지만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현실하고 이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분석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도, 신뢰도, 리프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장바구니 분석은 아래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드려볼게요. 전체 구매 수가 5건이 있고요. 분석 대상 규칙은 우유에서 빵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전체 거래 수가 5건이 있고요. 분석 대상, 거래 1은 우유빵, 거래 2, 거래 3, 거래 5는 우유빵, 맥주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여기서 분석 대상 규칙이 바로 우유빵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지지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포터를 계산을 해보면 공식은 서포터 A에서 B, 즉 우유에서 빵은 우유와 빵이 모두 포함된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 수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우유와 빵을 동시 구매 거래가 거래 1, 거래 3, 거래 5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3 나누기 전체 거래 수가 5건이죠. 5가 되겠죠. 즉 0.6, 60%가 됩니다. 즉 해석은 전체 거래에서 우유와 빵 동시 구매 거래가 60%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 컴피던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우유 구매 거래는 뭐 예를 들어서 1, 2, 3, 5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빵 동시 거래는 아까 좀 전에 거래 1, 3, 5 즉 3건이 있었죠. 지지도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는데요. 자, confidence A에서 B는 우유와 빵이 모두 포함된 거래의 수를 지지도는 전체 거래 수라고 하면 신뢰도는 우유를 포함한 거래의 수입니다. 따라서 자, 우유와 빵 동시 구매 거래 3 나누기 우유 거래의 수 4를 하면 0.75, 75%가 되네요. 따라서 전체 거래에서 60%가 우유와 빵을 함께 구매를 했고 우유를 구매한 고객 중 75%가 빵도 함께 구매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향상도 리프트를 계산합니다. 리프트 A에서 B는 confidence 신뢰도 A에서 B 나누기 supporter B 지지도 B가 됩니다. 따라서 지지도 B인 supporter 지지도 빵부터 계산을 해보면 빵 구매 거래는 거래 1, 3, 4, 5 총 4건이네요. 그래서 빵은 4 나누기 전체 거래의 수 5, 0.8, 80%가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confidence A에서 B는 0.75로 계산을 했죠. 0.75 나누기 지지도 빵 0.8은 0.9375, 즉 리프트가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음의 연관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유 구매가 빵 구매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빵은 자체적으로 구매 비율이 높아서 우유 구매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유를 구매한 고객은 빵을 덜 구매한다. 일반인보다 0.7배 덜 구매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관성 분석의 종류입니다. 연관성 분석 한 가지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3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고요. 나머지 그 AFP 그로스와 에클라는 뭐 크게 많이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모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에 대한 거고요. 최소 지지도 및 신뢰도를 만족하는 빈발 항목 집합을 단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지표가 나오죠.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요. 단점은 데이터가 많으면 계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로스 알고리즘, 빈발 항목 집합 탐색 시 어떤 이런 트리 구조를 사용해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장점은 어프라이어리보다는 빠르고요. 메모리 사용이 감소됩니다. 단점은 트리 생성 및 탐색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클라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런 트랜잭션 목록, 즉 구매 목록을 바탕으로 구매 목록을 이 수직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을 하여 빈발 항목 집합을 탐색을 하는데요. 뭐 장점은 메모리가 효율적이고요. 대규모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특정 상황에서만 어떤 그 어프라이어리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 역시
연관성 분석을 할 때는 2번, 3번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하지가 않고요. 사실 저도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관성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